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화재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된 교육 사업이 바로 문화유산 방문교육이다. 2014년 12월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행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로의 사례를 공유해 더 나은 교육의 장을 열어가고자 마련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전국 발표대회. 그 뜻깊은 현장을 함께 해보자. 대전에 위치한 한 호텔.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아침부터 이곳이 분주해진다. 이곳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운영한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이 1년 동안 진행한 수업 내용을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방문교육 1년 동안 사업 진행하고요. 오늘 그 사업 진행한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진행한 사업들 서로 공유하려고 발표하러 왔어요. 발표회를 통해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내년도 운영 지침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 전국에서 모인 31개 단체들은 과연 한 해 동안 어떤 교육을 했을까? 요즘 학생들이 되게 바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궁궐이나 이제 뭐 종묘에 와서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알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걸 아이들한테 먼저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저희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하고요. 그리고 아동센터를 이제 저희가 목표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번 연에는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제일 큰 게 이제 무령왕릉, 공산성, 수촌이고분군, 곰나루 사당과 같이 공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 역사 문화 자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학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고장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된 문화유산 방문교육. 올해로 어느덧 9년째를 맞이했는데 문화재청은 각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 각 단체에 소속된 방문교사가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실 수업은 물론 체험활동이나 현장 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돼 청소년들은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있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분들의 어떤 열정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한 30개 단체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걸 가지고 단체에서 수업안이나 이제 교재 교구 등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접 그 인근에 있는 학교나 저희 뭐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 교사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시는 사업입니다. 시작은 3월 달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1학기 그리고 9월부터 2학기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연말에 그 사업 성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공유하고 평가하고 함께 또 즐기고 정보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발표를 앞둔 시각, 각 단체들은 최종 점검이 한창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까 체크하고 또 체크한다.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다른 분도 뭐 워낙 철저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더군다나 저희 단체가 이번에 처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행사를 통해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다른 단체 하는 것도 보고 오늘 많이 얻어가지고 더 재밌는 강의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각 단체들의 발표가 시작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교육문화진흥원에서 온 2014년 문화유산 방문교육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양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 10여 분 동안 1년간의 교육 성과와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 방문교육 주제는 우리의 궁궐과 세계의 궁궐입니다. 세계 동서양을 대표하는 먼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은 우리의 궁궐과 세계의 궁궐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실제 그 나라의 외국인 강사를 초빙, 직접 준비한 수업 자료로 생생한 수업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 포인트다.
비교 문화 차원에서 접근한 궁궐 이야기가 흥미를 끈 가운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민연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찬란한 한민족의 유산 이야기 중 조선편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문화와 역사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고, 한국문화유산 정책활용연구소는 소외된 청소년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구제를 개발하여 시선을 끌었다. 한 시간에 끝내는 신라 이야기를 주제로 수업을 했던 신라문화원은 다양한 체험 교구와 문화유산 팝업 지도를 개발하고 동영상 교재를 활용하는 등 다채롭게 교육을 진행했다. 원래는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광주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그런가 하면 스토리텔링 그림책을 직접 제작한 광주 시민의 소리 문화체험 교육터 메아리는 문화유산을 이론 강의가 아닌 놀이 활동으로 교육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교육 취지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실제 문화유산과 유사한 모형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던 시민행동 20일. 직접 보고 느끼는 대로 청소년의 상상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인데, 교구와 놀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열띤 발표 후 이어진 노래 한 자락.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을 더욱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던 지난 1년의 시간. 그 노력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교류의 장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 테이블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테이블과도 이제 다른 단체들과도 교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다 자기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꾸준한 실천으로 마무리를 또 잘하는 그런 효과를 봐서 전부 다 참 호감이 가고 또 부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교육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까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이 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굉장히 흡족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좋아져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교육할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시인단체들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의, 눈높이 맞춤형의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많이 좀 더 확산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문화재도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이제는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전날 있었던 방문교육 시행단체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는데, 우수팀을 선별해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상인 만큼 모두들 기대감이 크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심사 기준이 적용될까? 평가 방식은 교육 내용에 있어서 참신하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뭐냐면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뭐냐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아마 배점을 하게 될 겁니다. 시상식에 앞선 임장혁 교수의 총평.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전체적인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고, 그거와 연계해서 뭐냐면 어떤 소주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뭐냐면은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에 한마디 한마디의 조언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 사실 모두 다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3분의 1에게만 그런 게 돌아가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라문화원. 먼저 장려상은 신라문화원을 비롯해
고령시 청소년 교화연합회와 한국문화유산 정책활용연구소, 국제교류문화진흥원과 대한문화재연구원, 그리고 대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등 6개 단체가 수상했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년간의 노력을 알기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는데 공주대 교육나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동상의 기쁨은 공주대 교육나눔과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민연대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큰 환호 속에 은상을 수상한 시민행동 20일.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광주 시민의 소리 문화체험교육터 매학이. 마지막으로 금상의 영예는 그림책 등 놀이활동으로 재미있게 교육활동을 한 광주 시민의 소리 문화체험교육터 메아리에 그 영광이 돌아갔는데 의미 있는 이 상에 감정이 북받친다. 응원과 격려의 자리답게 발표 대회를 통해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좀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 멈춰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상도 주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금상 노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어떤 충고로 듣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현장 답사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막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자발적인 문화 향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가 먼저 개발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이야기,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문화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의 나래까지 펼쳐주었던 뜻깊었던 시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언젠가는 커다란 발자취가 될 것을 믿기에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계속될 것이다.